이번 사례는 보세 공장입니다. 보세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제품 과세를 하는 경우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세 공장에서 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제조 가공합니다. 내국 원재료하고 외국 원재료를 들어와서 세금을 유보한 상태에서 이 제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국내에다가 반입할 때는 이제 제품 과세를 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과세가 결정 방법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 케이스에서 질의 내용은 뭐냐면, 동물품의 수입 통관 후에 국내 시장의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거래 가격, 국내 시장 거래 가격. 사실 보세 공장은 이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보세 상태로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국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승인을 받겠죠. 세관장한테 반입 승인을 받아서 어떤 물건을 제조하였다.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수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출할 때는 제한 없이 그냥 수출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게 제품 과세라고 합니다. 제품 과세. 그러면 이 내국 물품하고 외국 물품의 이 혼용 비율을 보고 어떻게 해서 제품 과세를 하게 되는지, 이 경우에는 이제 소요량이 필요하겠죠. 보세 공장의 중요한 것은 소요량입니다. 소요량. 그 소요량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즉, 외국 부분품이 몇 단위가 들어갈 때, 이 제품이 한 단위가 만들어질 때 외국 부품이 몇 단위가 들어갈 거냐. 이 소요량을 보고 이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소요량은 이 보세 공장 운영자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 관세 환급도 마찬가지죠. 이걸 똑같이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 이렇게 만든 부분에서 들어가는 이 외국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겠죠. 드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 관세 환급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소요량인데, 이거 소요량은 지금 현재로는 생산자 소요량, 즉 이 회사의 소요량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공장도 역시 소요량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제품 과세를 해서 통관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반도체 어셈블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보세 공장입니다. 국내 업체로부터 무한수탁 임가공 형태, 무한수탁 임가공 형태니까 아마 이 업체로부터 원재재를 공급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재료는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만들고 PCB 등을 보조 원재료를 수입해서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웨이퍼는 국내 무상이고, 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나 PCB는 수입입니다. 수입 부품입니다. 그러면 내국 물품, 외국 물품 혼용이 돼 있죠. 자, 생산된 제품은 보세 공장 운영인이 수입 통관합니다. 자체 수입 통관을 해서 가공임을 받고 위탁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자, 보세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제품 과세로 수입 통관할 때 제품의 가격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동물품의 국내 시장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자, 위탁자는 영업 비밀상 무상 공급한 웨이퍼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188에 따른 혼용 승인을 못 받죠. 이게 지금 혼용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국내부 혼용 비율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보세 공장에서 무한수탁 임가공 형태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제품 과세를 통하여 수입 통관할 때
동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 공장에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무한 위탁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주요 원재료인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거는 이제 국내 물품입니다.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보조 원자재를 추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고 가공임을 받는 이건 거래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세법 32조, 35조 규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관세법 30조에 규정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격 기초로 일방법 가격 결정할 수 없고, 이방법 내지 육방법 순차적으로 결정하니까 이것이 이 신청이 얘기했던 국내 거래 가격, 국내 판매 가격이 될 수가 있죠. 국내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술 도입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 제공자로부터 구매하던 의약품 원료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기술 제공자에게 지불한 로열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의약품 원료를 기술 제공자로부터 구매했는데 이걸 공급자를 바꾸게 된 거죠. 공급자를.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의 설립자 모기업인 스미토모사는 우리나라의 칼라 필터 및 평강 필름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두 개의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DSTI라는 법인하고 D필름이라는 회사 두 개 설치했습니다. 이 신설 법인은 보세 공장이죠. 보세 공장입니다. 국내 영업활동 법인을 청구법인 D사에 위임하고 생산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만 공급합니다. 보세 공장에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죠. D한테. 그러면 보세 공장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은 청구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인 S사에게 판매하는 금액의 약 96에서 99% 사이입니다. 그래서 약 한 1에서 4% 정도의 아마 수수료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청구법인 D사는 보세공장 설령인이 제조한 상품을 매입해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 통관을 했습니다. 수입자는 청구법인이고 납세 의무자도 청구법인인데, 근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청구법인에 매매된 물품은 혼용 승인이 없기 때문에 제품과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출용 원재료로 보세공장에 재판매가 됩니다. 과세가격은 청구법인 D사가 보세공장 설령인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신고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자, 쟁점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수출 판매의 당사자인 구매자로 볼 것이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쟁점 거래에 대한 수출 판매 성격입니다. 청구법인이 판매 대리인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S사의 원청자로서 재판매를 위해서 수출 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청 생산자인 수출 판매자를 지시 통제하는 입장에 있다. 실제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으며 제조자와 협의 없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자신의 재고로 인식하였고
재판매된 상품에 대한 대선 위험을 자기가 부담하는 등 판매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선의의 구매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물품의 수출, 판매,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구매자가 되겠죠. 구매한 상품 전량을 최종 구매자인 S사에게 재판매하였기 때문에 제조자와 최종 구매자 사이 중간인의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최종 구매자와 보세공장 사이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중간인이 수입한 가격은 수출 판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 1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WTO 공고의견 1-1이 되겠습니다. 이 WTO의 공고의견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가격 결정입니다. 수출 판매자와 구매자인 청구법인 간 우리나라에 수출되기 위한 선의의 매매가 존재하지만 당해 거래 가격은 30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 가격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수출 판매자와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쟁점 물품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S사의 주문을 받은 원청자이고 판매자는 청구법인이 하청 생산자로서 판매 가격이 S사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판매자는 생산 제품 전량의 국내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쟁점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 매출 총이익률이 1-1에서 3% 정도에 불과해서 해당 업종의 공원연도 산업평균 이익률 기준비율 업종 부호가 515070의 14.22%에 비하여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가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래 가격을 배제하고 법 31조 내지 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판매자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 가격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공장 사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